유럽에서는 중산층을 구분할 때 자기의 취미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사첼백 패턴을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다가 우연히 제가 14년 전에 어떤 취미를 할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취미도 하다 보면 이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쉬운 취미는 금방 질리기 마련이에요. 시시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우면서도 조금씩 더 어려운 것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이제 오래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죽공예 이 취미는 거의 그런 부분에서 원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다른 공예는 안 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봤던 취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목적에 제일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죽공예는 진짜 어렵기도 어렵고 테크닉도 너무 많아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끝이 없어요. 저도 가죽공예 한 지금 9년차 했지만 이거 제가 만든 거 다 합쳐도 아마 0.01%도 안 될걸요.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죽기 전까지도 다 못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목공예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목공예, 저도 사실 가죽공예보다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게 이 목공예였어요. 그래서 그 천어진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완전 목공예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그분 책도 냈어요. 그래서 책도 사보고 목공이 어떤 건지 공부를 좀 했었어요. 3페이지만 보고 끝났지만. 그래서 그 3페이지만 봤지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그 자체에서. 서울에 목공예 어디서 배울 수 있지라고 찾아보니까 연희동 쪽이 나오더라고요. 그 홍대 뒤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직접 찾아갔어요. 홍대 지나서 좀 뒤쪽으로 가니까 그 목공예 하는 그런 공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 이런 곳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두리번 거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의 이제 목공방을 들어갔었습니다. 거기 한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 한 분이랑 사장님이랑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이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목공예가 너무 막 무거운 거 들어야 돼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취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성분이 작업하는 걸 보고 슬쩍 이렇게 뒤로 봤어요. 어깨너머로. 근데 그 여성분이 존나 힘드네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되게 이뻤거든요. 이쁜 얼굴에서 쌍욕을 하니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당스럽고 목공예 역시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됐죠.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목공예를 포기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다른 목공예를 좀 둘러봤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공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사장님이 남자 분이신데 키도 크시고 아이돌 비슷한 이런 외모에 앞치마 딱 하고 손에 이제 목장갑 끼고 톱밥이 막 묻어있는 이런 걸 보니까 한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물어봐서 상담을 이제 했죠.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뭐를 만들고 싶냐. 그때 제가 자녀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용 침대를 하나 직접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침대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돈이 얼마나 드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어요. 그리고 무슨 종이 하나를 주더라고요. 종이 하나 주면서 보니까 뭐 코스별로 금액이랑 뭐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들고 집에 왔어요. 와이프랑 얘기를 해봤죠. 내가 취미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목공예 같이 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탁도 직접 만들고 애기 침대도 직접 만든 거 되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괜찮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시간 돈 다 아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공예 작품이 부피도 엄청 커가지고 작품을 계속 만들면 집에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돈 주고 팔기도 그렇고 그거를 그리고 판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인한테 이거를 막 돈 주고 계속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제일 고민됐던 거는 목공에 사용되는 장비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톱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치는 거예요. 손이 막 다치더라도 가죽공예처럼 반창고 바르고 뭐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면 불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공포가 엄습 배우는 거죠. 내가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이런 위험까지 거의 목숨을 걸면서 이 취미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유튜버로 이 목공예를 찾아봤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있는 유튜버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외국 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멕시코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외곽종에 한 70살 되는 어른이셨는데 경력이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식당 만드는 영상인데 열심히 식당을 만드는데 그분 손가락 일기가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뭐 물론 오래 하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그걸 실제로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내가 곧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아빠가 목공이 하다가 다친 걸 보면 직업도 아니야 심지어 취미인데 다친 걸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아에 전념하자 해서 목공을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기했던 이유는 목공에는 무조건 그 공방에 가서 해야 돼요. 이동거리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는 구디단에 살았는데 홍대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차비도 들죠. 목공회가 다 좁아가지고 누군가가 거기서 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식의 이제 업무로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니까 의자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목공에는 나랑 안 맞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적게 됐어요. 무섭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수시타산이 안 맞고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가족공예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2년 있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진짜 와이프가 만삭일 때였어요. 홍대에서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가죽 팔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팔찌 2개 사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 나도 가죽공예를 쉽게 시작할 수는 있겠다. 그분 홍대에서 팔찌를 베지터블 가죽을 잘라가지고 이니셜을 찍어서 팔았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정말 다시 만난다면 큰 사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 때문에 가죽공예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뭐 어디 계신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 이런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때 아내한테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 태교로 가죽공예 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이프도 정말 흔쾌하게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죽공예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2014년 여름이었어요. 가죽공예는 아시겠지만 집에서 충분히 제가 장비 사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비를 사서 집에다 둘 수도 있어요. 목공예는 그게 어려워요. 그 장비 하나가 엄청 커요. 방 안을 다 차지할 정도로. 만약 여러분이 한 80평짜리 집에서 살면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공예는 나무를 깎으면서 생기는 엄청난 그 톱밥들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가죽공예는 집에서도 제가 할 수 있고 먼지도 많이 안 나요. 내가 집에서 밥 먹고 TV 보다가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가죽공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이런 고민을 할 시기가 옵니다. 분명히 무엇을 해도 다 상관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꼭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중산층을 구분할 때 자기의 취미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막 뭐 아파트가 있고 뭐 현금이 얼마 있고 이런 건데 그만큼 취미가 유럽에서는 그만큼 그 취미가 중산층 삶을 살 때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취미가 됐던 여러분들에게 맞는 취미를 꼭 하나는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